송영길의 말에는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미디어워치가 보도를 하고 있어요. 미디어워치의 보도 내용을 보충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워치의 보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목, 송영길이 이렇게 얘기했다. 윤석열, 한동훈이 태블릿 증거 조작한 사람들이라고 일가를 했다. 파장이 확산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파장이 확산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조중동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태블릿 조작 수사 문제를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규탄해 파장이 예상된다. 7일 송 전 대표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취재를 나온 기자들 앞에서 최근에 변희재 씨가 주장하고 있지만 태블릿 PC 증거를 조작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30년형을 구형했던 사람들이 윤석열, 한동훈이라고 일갈했다. 이날 기자들이 많았어요. 조중동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일절 말 안 했어요. 보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언론의 형태입니다. 자, 계속 읽어 내려갑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까지 거론한 이번 송 전 대표의 발언은 태블릿 조작 수사 문제와 관련해 진보 좌파 진영의 당 대표급 인사로서는 사상 최초의 발언이다. 이날 송 전 대표는 이른바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 검찰청사 앞에서 자신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촉구하는 이른 시위를 했다. 송 전 대표는 현장에서 즉석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지금 태블릿 PC 건, 장시호 태블릿 PC 건, 변희재 씨가 윤석열, 한동훈이 조작해서 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도 그 책을 읽어보니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중앙지검 검찰총장을 하면서 소위 적폐 수사를 해서 수사를 하지 않았는가 라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찍었는데 사실 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수사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한동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즉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지지를 받아 대통령들은 일종의 정치적으로 참 아이러니하다는 얘기죠. 라면서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그럼 문재인 정부 때 했다고 비판했던 내용은 실제로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면서 중앙지검 때 했던 일들이 많다. 그러니까 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태블릿 조작 수사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야당 정치권 인사는 안민석, 손혜원, 양문석에 이어 송영길 전 대표가 네 번째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는 지금 7일날 검찰청사 앞에서 송영길 대표가 말한 거에는 한 글자도 틀린 게 없어요. 다 마주 팩트예요. 조중동은 그걸 보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문제가 앞으로 또 터질 거라는 겁니다. 송영길은 협박했어요. 모르겠어요. 이런 협박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시킬지 안 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송영길보다 더 큰 사람이 있어요. 이재명이요. 이재명을 구속시키려고 했더니 이재명이는 또 한 번 이 문제를 거론할 거라는 겁니다. 즉 윤석열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시비를 걸고 들어올 것이라는 겁니다. 송영길보다 이재명은 더 큰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이외에 다른 카드도 이재명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점이 바로 그런 점이라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이 송영길의 그 협박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어떻게 반응할지, 무반응일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송영길 이 발언이 팩트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대선 경선 과정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윤석열 후보가 정말로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지금 털어버리라는 이야기를 해서 지금 털고 가라. 대통령이 되기 전에 경선 과정에서 털고 보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수백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탄핵 과정에서 본인의 책임, 나 윤석열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유권자 여러분이 저를 선택해 주시면 저는 결자 해지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라고 수백 번 얘기했어요. 근데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또 지난 5월 10일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었습니다. 그때 또 얘기했습니다.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털어라, 모든 걸 털어버려라. 추소원이 석방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수감되어 있던 국정원들 다 석방하고 그 다음에 자 우리 앞으로 가자. 과거의 잘못에 대한 부분은 내가 앞으로 일을 잘함으로써 속죄하겠다 라고 해서 털고 가라. 털고 가지 않았어요. 5월 10일 취임할 때도. 그러니까 좋은 찬스를 두 번 놓쳤어요. 대통령 되기 전에, 당선되기 전에 털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 취임할 때 그것을 했었을 텐데 잊어버렸다. 계속해서 본인이 갚아야 할 부채를 밀어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왜 박영수를 구속을 못 시켜? 왜 문재인을 구속을 못 시켜? 왜 이재명을 구속을 못 시켜? 왜 송영길을 구속을 못 시켜? 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의 행적을 보면 그 사람들을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계속 끌고 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을 하느냐? 계속해서 밖으로 돌아다녀. 미국으로 돌아다니고 뭐 일본으로 돌아다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과의 관계 개선해야 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해야 돼요. 모내기 하러 다니냐. 모내기도 해야 됩니다. 이제 모내기 철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외교는 어음이고 내치는 현찰이라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애국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 줬을 때는 가슴 속에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눈물을 머금고 지지했어요. 집행유예 기간 5년을 준 거예요. 벌써 집행유예가 1년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행유예 기간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것은 저쪽 상대당에서의 얘기 나온 이야기지만 자기 식구 이를 누군가 사법 처리해야 될 때 협박하는 사람이 또 생길지 모릅니다. 이거는 지금 다른 식구가 자기를 협박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 식구를 구속해야 되든가 할 때 협박하는 카드가 또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거듭 이야기했어요. 부채를 청산하지 않고 가면 이자까지 불어나요. 이걸 언제까지 그냥 없던 일일 것처럼 외면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빨리 털어버리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판했어요. 야, 무슨 얘기야.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밀어줘야지. 그런 얘기하면 어떡해. 윤석열 대통령을 밀어주고 싶어도 그 사람의 과거가 윤석열 대통령을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과거는 이상로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를 이상로가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본인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과거는 윤석열과 한동훈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다 과거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 윤석열 합니다. 그런데 그럼 한마디 해야죠. 여기에 왜 말을 안 하죠? 송영길이 태블릿 PC 문제를 두고 나왔을 때 보호해 주려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다. 태블릿 PC는 조작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잖아요. 아무도. 결정적인 순간에 윤석열과 한동훈은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봤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비겁한가를 여러분 봤죠. 윤석열 때는 틀리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제가 왜 자꾸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과거를 청산해라. 그리고 제19의 8월달 아픔을 겪더라도 청산해라. 문재인이 잡아놓고 이재명이 잡아놓고 해라. 박영수 잡아놓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그런 일을 못하면 이런 상태에서 또 대통령이 바뀌면 좌파로 바뀌면 끝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좌파로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다시 원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는 이제 문재인처럼 어디 양산이나 내려가든지 아니면 어디 뭐 울릉도로 내려가든지 문재인처럼 행동하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 식구들을 봐줬으니까. 병원 한 70명 데리고 내려가면 될 겁니다. 책방을 열든지 뭐 빵가게를 열든지 하면 되죠. 왜? 자기는 옛날 세력을 봐줬으니까 적어도 그 정도 대우는 받겠죠. 그럼 대한민국 국민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왜 이상돈 너는 윤석열 대통령 비난하느냐? 빨리 윤석열 대통령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물쩍 우물쩍 하고 있다가 윤석열도 탄핵돼요.